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연결해서 새 전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하고 우리 원내대표끼리는 인사를 했습니다만, 네네. 우리 원대표께서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하시죠. 네, K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그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년에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총선이 9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죠. 네, 근데 선거구 획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246석 또 253석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까지는 좀 결정을 해달라. 이게 정의화 의장의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가 선거구 협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는 원인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현행 246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2대 1 인구 편차로 조정하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은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이 없는 이 권역별 비례제라든가 연동형 비례제, 선거권 연령 인하 이렇게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네. 우리한테 먼저 받아야지만 선거구 획정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들고 나와요. 네. 사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야당의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대표께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구 편차를 좀 줄여서 7월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획정에다 안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선거제도를 계속 고집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사실 요즘에 농어촌이 굉장히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좀 줄이고 지역구를 좀 늘려서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구 대표성을 좀 확보해 주자. 네네.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사실상 여야가 7석 정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안이 바로 253석 안입니다. 네네. 근데 이 안을 사실 공감을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도 야당에서는 저희가 받기 어려운 선거 제도를 가지고 네.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 말씀을 들으면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 제도하고는 분리되어서 접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왜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쟁점 법안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요. 네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네. 무슨 결의를 했냐면 선거구 획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민생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처리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의원 선거구만 결정해놓고 다 지역구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선민생, 후 총선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연계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임시국회에 저희들이 꼭 처리해야 될 이 쟁점 법안이 저희는 이제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 이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거죠. 네. 이 국회가 민생 경제 법안을 안 시키고 선거만 의식해서 그것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이 지난 연말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안도 한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정의화 의장의 입장 중에 하나는 예. 이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 이거를 연계한다든지 해서 직권 상정을 안 하겠다. 쟁점 예. 법안 문제는 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가 야당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지난 12월 2일 날 그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합의한 사항이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리고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그리고 테러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또 IS가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 국가로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러 방지가 매우 또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예요. 네. 이런 테러 방지법, 또 10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는 북한 인권법, 이런 법들과 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보법, 이 9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고 또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거를 합의상을 지키라고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생법안, 경제법안, 또 청년 일자리와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네네. 우리가 이거 처리해달라. 국회의장께도 합의사항이니까 야당을 설득해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두 가지가 뭐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예, 우리는 먼저 좀 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네. 먼저 이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하고 네.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얼마나 민생 현장이 어렵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이 밤거리도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대학을 네.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지금 굉장히 예.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군요. 그 선거구 획정 문제도 획정 문제지만 그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 문제들, 그 네. 민생 관련 문제들은 이미 야당과 합의를 한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으라도 먼저 처리해달라 이 말씀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 경제 침체라든가 뭐 저유가라든가 이런 세계 경제 위기가 경제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건 네네. 비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한 3개 또는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네. 또 정의와 국회의장이 있고 청와대가 있는데 말이죠. 네. 그 한 축인 야당의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거제도의 부분이긴 하지만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서 이번 총선부터 적용해준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민생법안, 쟁점법안도 연계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또 정의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이 법안,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자꾸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18세 선거 연령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 선거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가 했는데 마치 100m 달리기 하는데 자꾸 10m 앞에서 뛰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 당에서는 이런 쟁점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업법, 또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다 9개 법안을 야당에서 합의한 대로 약속을 이행해 준다면 네.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네. 당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실을 정치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고3 학생들은 수험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적인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학제를 다시 개편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나중에 이 다음 총선부터는 적용하자. 그건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종걸 대표의 정식적인 제안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본회의가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8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남았는데 네.
그 원내대표가 보시기로는 사흘 안에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끊임없이 이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8일 안에 그 야당이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네. 또 그 국가적인 이런 그 법안들을 잘 우리가 여야가 그 안보에 또 뭐 여야가 없듯이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합의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요. 8일까지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네. 저희가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네. 민생과 경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총선이 그 99일 남았는데 총선 네. 얘기도 한두 가지만 했으면 합니다. 네네.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크게 볼 때 한 3자 구도가 되는데요. 물론 다른 또 신당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은 총선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웁니까? 양자 구도로 세웁니까? 아니면 다자 구도, 뭐 3자 구도 이렇게 세웁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지금 저희는 뭐 양자구도, 삼자구도로 선거 형태가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그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형 정책으로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개혁적인 인물을 좀 취재하고요. 또 경쟁력 있는 많은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추천을 해서 아주 그 훌륭한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개혁적인 인물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야당의 뭐 지금 그 안철수 신당으로 상징되는 그런 그 지금 뭐 다야구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자리 나눠 먹기식의 야권 연대는 그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청산돼야 할 또 하나의 구태 정치를 해석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또 선거 연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네. 저희는 그 야당이 그 어떠한 그 형태로 선거 전에 임하던 간에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초심으로 저희는 민생을 가장 중점에 두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한 뭐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갈이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별로 네. 영향이 없는 정치인들 물갈이 하자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진 뭐 인재를 좀 영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셋째는 보면 이제 중진들은 용퇴를 하든지 아니면 험지에 출마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이게 좀 명망가들이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인재 영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지 이 사실 않고요.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네. 그 우선 추천 지역과 단수 추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활용하면 그 경쟁력 있는 좋은 인물들을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로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지역 맞춤형 후보로서 충분히 좋은 인물들을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당이라는 곳이 용광로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남녀노소, 노장청이 다 조화롭고 또 각기각층의 모든 경험이 풍부한 또 각기각층에서 충분히 그 능력과 수완을 인정받은 분들이 참여해서 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그 강건한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새누리당이 할 각오입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민생 중심의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는 총선의 목표가 180석?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예, 저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 구조 안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시급하고 필수적인 그 민생 경제 법안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마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저희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 이왕이면 네.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누리당이 각종 개혁 과제 이런 거를 좀 완수해서 그 박근혜 정부 이기도 성공시키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는 간절하게 네. 목소리를 담아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극복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 달라는 호소를 간절하게 드리는 네.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망이고 기대고 호소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